원장님, 아까 우리 처음 전화 주신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화를 빨리 주셔서 이제 그 단계에서는 한 주사 치료 정도면 이제 충분히 치료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사 치료도 뭐 아까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좀 일반인들에게 좀 어떤 주사들의 치료 종류들이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사가 이제 어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주사 맞았는지 몰라라고 하면서 오시는 분도 꽤 있는데 어머님이나 시청자분들은 내 몸을 내가 치료하는 데서 어떤 주사를 맞는지 이 치료가 효과는 뭐고 이게 어디까지가 한계점인지를 알고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좀 주사에 대해서 좀 알고 맞는 것이 좋은데 여태까지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병원을 가면 가장 많이 맞는 것이 연골 주사입니다. 연골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3번 맞거나 아니면 5번 맞는 주사제가 있고요. 한 번 맞는 주사제도 있는데 그런 연골사는 윤활 역할만 하는 거고요. 그 밖에도 스테로이드나 뼈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을 억제해서 통증을 잡는 효과는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관절염의 진행을 막지 못해서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에는 뼈주사나 스테로이드사는 맞지 말고 꼭 필요한 경우에 절대적으로 소량의 만만 맞기를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말고도 DNA 주사라고 해서 또는 PDRN이라는 주사라고 해서 이런 DNA 주사나 증식 주사는 횟수나 증식 여러 번 맞는다고 해서 해가 되거나 이런 부작용도 없고요. 또 재생을 유도하면서 이제 이 조직에 손상된 조직을 빨리 아물게 유도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관절염은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전문가랑 꾸준하게 치료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받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알아볼 치료법이 좀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는 주사 치료, 증식 주사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은 뼈 주사를 맞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뼈 주사와 오늘 알아볼 증식 주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전혀 개념이 다른데요. 증식 주사를 맞으신 분이 뼈 주사를 맞으면 전혀 효과가 없고요. 뼈 주사 맞으시면 증식 주사 맞으면 또 바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알고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증식 주사 같은 경우는 고농도의 포도당을 이용해서 손상된 조직에 고농도를 투여하게 되면 증상에 따라서 손상된 조직을 일주 간격으로 3, 4일 정도 치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뼈 주사는 말 그대로 스테로이드 주사인데 염증을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딱 가라앉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할 경우는 통증 경감시키는 효과는 빠른데 한 번 맞고 좋아지긴 하지만 2, 3개월 뒤엔 더 악화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뼈 주사를 함부로 단기간에 자주 맞는 것은 권하지 않고요. 증식 주사는 근본적으로 손상된 조직을 아물고 염증을 유발했다가 가라앉히면서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증식 주사는 이제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서 단지 반복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맞고 나서 일시적으로 아프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시고 꾸준한 치료를 한다고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증식 주사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한 치료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렇게 치료를 쭉 받아가면서 이제 환자가 낫게 되는 건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증식 주사의 원리는 수액에 들어있는 고농도의 포도당이 훨씬 높은 농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 속에 있는 성장인자나 아니면은 염증을 이제 유발했던 염증인자를 억제하면서 성장인자를 유발해서 결국은 염증 반응을 조금 더 빨리 일으켰다가 가라앉히면서 결국 회복을 돕는 건데요. 통증의 발생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좀 약간의 그 마취제, 국소 마취제가 포함해서 좀 통증을 경감시켜주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증식 주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어디에 맞을 수 있는 건지 또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특징들 한번 이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든 우리 몸의 관절은 이제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어떤 관절, 손가락 마디부터 발가락 끝까지 모든 관절에 이제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정밀 검사,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아픈 원인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손이 아프다고 하면 아무 데나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어디가 안 좋은지를 어떤 쪽 인대가 안 좋은지를 알고 주사를 맞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그냥 막무가내로 막 찌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고 치료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꼭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좋고요. 손상된 조직이 근본적으로 인대나 이런 것들을 아물게 유도하기 때문에 자꾸 맞을수록 내가 좋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뼈주사나 이런 거는 맞으면 맞을수록 점점 더 기간도 짧아지고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재생에 효과가 있고 또 절개 없이 또 간단한 시술로 해서 10분에서 20분 내외에 짧은 시간 안에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사 치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원리들, 증식 주사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들어봤는데, 그럼 이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진 분들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사례는 63세 남성분인데 무릎 인대를 다친 그런 분이에요. 어떤 케이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등산을 취미생활로 주면서 정말 좋아하셨던 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무리한 등산하고 나서 통증이 갑자기 생기면서 걷기가 좀 쩔뚝거리고 내리막길을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무릎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얼음찜질하고 한 2, 3일을 쉬어봤는데도 통증이 계속되니까 이제 병원을 가서 MRI를 찍었는데 MRI 찍으니까 연골판이 아주 심하게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 안 하면 평생 못 걷습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듣고 수술을 꼭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또 한 번 더 오셨던 분인데 보니까 전에 무릎 자체가 염증이 이제 연골판이 심하게 찢어지면 어떤 손상된 조직으로 인해서 무릎에 물이 꽉 차고 염증이 꽉 차 있던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나이는 젊고 또 부분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한 2, 3개월을 누워 있어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도저히 생계를 포기하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네네. 다른 치료 방법은 없겠냐라고 하셨던 분이어서 네. 일단 한번 그러면 증식 주사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5회 정도를 시행했고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제 MRI 5회를 하고 나서 경과를 봤더니 상대적으로 찢어졌던 연골판이 상위화된 조직으로 해서 잘 아물어서 다행히도 너무나 잘 아물고 경과도 좋으셔서 다행히 수술 안 하고 경과도 좋으셨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네, 이렇게 증식 주사에 이어서 저희가 네. 또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이번에는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줄기세포 이식술은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줄기세포는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모형에서 보였던 파란색 연골 부분이 떨어져 나갔을 때 옛날에는 연골이라는 부분은 재생이 안 되고 한번 떨어져 나가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악화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는 게 옛날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골이 아까처럼 아버님처럼 금이 가고 손상돼서 아파하시는 분들, 시큰거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떨어진 연골을 재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제대로해서 뽑은 성체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떨어져 나간 연골에 미세하게 이제 연골세포를 심고 나면 그 줄기세포가 이 연골의 분할을 촉진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면서 연골의 기질 분해를 촉진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연골이 꽉 차서 지금 왼쪽 위에 연골이 움푹 파였는데 왼쪽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매끈하게 잘 채워진 소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골을 재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줄기세포 치료가 네.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니 해도 줄기세포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치료의 개념이 다릅니다. 인공관절은 뼈를 깎고 새로운 관절이 들어가다 보니까 통증도 좀 심하고 또 큰 위험을 감수하고 출혈이나 이런 것들 감수하고 해야 되는데 줄기세포는 아픈 부위만 쏙 치료해서 재생을 유도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깎거나 뼈를 깎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국소마취나 이런 부분 마취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고령이나 만성질환자, 출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위험 없이 할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고요. 30분 내에 짧은 시간 안에 이식을 통해서 시술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지금 10몇 년 동안 수많은 명의 사람들이 이제 했을 때 거부 반응이 없고 특별히 뭐 줄기세포를 했을 때 암으로 발전되거나 다른 부작용을 유발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네. 큰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줄기세포 이식술이 선호를 받고 있는 게 네. 이 재생이 되지 않은 연골이 재생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실제로 회복 과정이 어떤지 그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왼쪽의 끝 사진을 보면 하얀 연골로 덮여 있을 부분이 노랗게 해서 뼈 부분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골이 툭 떨어져 나가서 아주 심하게 뼈가 드러난 건데요. 이럴 때는 뼈가 닿으면 엄청나게 아픕니다. 시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2.5 제곱센치 정도의 연골 결손을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하게 되면 도포하게 되면 가운데 이게 완전히 이렇게 도포된 소견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도포하고 나서 시술하고 1년이 지나게 되면 이런 하얀 연골로 자라게 돼서 결과적으로 실제 그 기존 연골과 똑같은 재생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회복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무릎 관절염을 앓고 계셨던 분들이 이 치료를 받아서 좀 좋아진 분들 이런 사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72세 여성분 케이스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이제 70대 초반이시니까 연세가 아주 많으신 것도 아니고 적으신 것도 아니고 근데 나는 인공관절은 절대 안 하겠다. 나는 죽어도 칼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겠다. 그러셨던 어머님 중에 한 분이셨는데 예. 쪼그리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불편하고 통증이 있어서
연골사나 이런 걸 아무리 맞아도 이제 점점 기간도 짧아지고 효과도 없고 이제 약이나 이런 것도 아무리 점점 센 약을 먹으면 속 쓰리고 불편하다 보니까 속을 버리니까 더 또 다른 좀 치료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고민하셨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걷거나 그럴 때마다 수시가 아파서 좀 쉬었다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돌아서 봤더니 이렇게 하얀 연골 조각들이 막 떠돌아다니면서 지저분하게 나풀나풀거리면서 연골이 막 벗겨지고 연골판이 찢어져 있었던 소견이 보였었는데 이런 분한테도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연골을 재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을 했고 네. 다행히도 정말 연세와 다르게 또 정말 열심히 재활을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재활도 잘하고 시술 결과도 워낙 좋아서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또 아주 잘 다니면서 건강하게 걷는 운동이나 여행도 다니시면서 잘 지내셨던 분을 아이고. 기억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술적인 치료법부터 비수술적인 치료법까지 살펴봤는데 나에게 맞는 치료법은 뭘까 궁금하시죠?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